고추장 된장 만들 때 끓여서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그냥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넣고 약간 다시마 물 끓인 거 넣고 다시마 물 안 넣어도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냥 물 넣고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멸치 액젓 같은 거, 새우 액젓 좀 넣고 멸치 액젓만 넣어도 그냥 맛있어요. 참치 액젓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에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된장 만들 때도 이렇게 멸치 액젓, 새우 액젓, 뭐 이렇게 까나리 액젓 좀 넣을 수도 있고요. 참치 액젓도 넣고 좀 액젓 넣어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전통 방식과는 좀 틀리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넣고 다시마 물 넣고 그다음에 뭐 청양고추 좀 넣고 이거 좀 잘라서 넣고 설탕, 설탕은 좀 많이 넣고 설탕이랑 꿀 넣습니다. 물엿을 넣고 물엿이나 쌀엿 넣어도 상관없어요. 조청 넣어도 상관없고 조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메이플 시럽 같은 거 각종 시럽 같은 종류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미더덕 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후춧가루를 넣은 버전과 안 넣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춧가루를 그 다음에 찹쌀가루, 찹쌀가루를 찹쌀풀을 그걸 끓여서 넣으셔도 되고 찹쌀가루 넣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파가루, 양파를 좀 끓여가지고 양파를 좀 갈아가지고 마늘 갈은 거 많이 넣고요. 마늘 갈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양파도 갈아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는 마늘과 양파를 전자레인지 익혀서 한 16분 이상 익혀가지고 그걸 가루로 갈아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거기 설탕 넣고 이렇게 청으로 만든 것을 넣어서 만들어 그것도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추장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상온에서 여름 기준으로 해서 여름 좀 날씨 따뜻할 기준 며칠만 놔두면 그냥 숙성이 됩니다. 5일 그 정도만 해도 숙성이 돼버려요. 그다음 냉장고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숙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꺼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맛있습니다. 된장도 좀 메주콩 쓰지 않습니다. 메주 같은 거 안 하고 메주 없이 이제 만드시는 된장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메주 가루 안 넣고 메주를 쓰지 않고 하는 콩하고 그냥 콩인데 이게 일반 콩가루인데 보건 콩가루를 써야 됩니다. 보건 콩가루하고 아니면 이게 청국장 가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볶은 콩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미더덕 가루 넣고 다시마 물 넣고 그다음 고추장 아까 지금 고추장 할 때도 소금을 잔뜩 천일염 소금을 잔뜩 넣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빼먹었네요. 그다음 진간장을 넣습니다. 고추장 만들 때도 진간장을 넣는 거죠. 까먹었는데 진간장을 넣고 거기다 참치 액젓을 조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포르테지를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곧 된장 만들 때도 역시 마늘 갈은 거 잔뜩 넣고 양파 넣는 버전과 안 넣는 버전, 양파 갈은 걸 넣는 것과 안 넣는 버전이 있습니다. 청양고추 넣는 것과 안 넣는 버전. 그다음에 간장, 진간장 넣고 참치 액젓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멸치 액젓을 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저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버전은 그냥 안 넣고 합니다. 간장하고 찹쌀가루나 찹쌀풀을 넣어서 하셔가지고 소금을 잔뜩 넣고 설탕을 고추장에도 그렇고 고추장 만들어서 된장에도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다. 이건 이제 끓여서 만듭니다. 이것을 고추장이나 된장 둘 다 끓여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숙성되는 고추장 된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은 저는 그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제 기술 구조를 왜냐하면 그 고추장 된장이 왜 그럴까요? 발효 음식이니까 끓이면 안 됩니다. 미생물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해봤는데 저는 다양한 시도를 의학처럼 다양한 시도를 해본 결과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해도 되더라고요. 전혀 뭐 엄청 맛있어요.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추장, 된장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에서 김치 재료를 그걸 김치 양념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는 김치로 곧바로 담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버전을 어떤 분께서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꼭 보면 자기네들이 저는 이제 김치를 다 담그기 때문에 알배추 그냥 슈퍼에서 알배추다 그냥 곧바로 담아버립니다.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 멸치 액젓 그다음에 그 새우 액젓 뭐 까나리 액젓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참치 액젓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양파 가른 것도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파를 썰어서 넣을 때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청양고추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고 다시마 물 좀 넣고 아니 다시마 물 아니면 그냥 다시마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부추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파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만듭니다. 그다음 설탕 같은 거 설탕이나 꿀을 좀 넣고 소금을 잔뜩 넣죠.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진간장을 좀 넣고 소금을 잔뜩 넣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먹습니다. 보통 생강 좋아하시면 생강 좀 갈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별로 안 맞아서 그냥 넣습니다. 미더덕가루 좀 넣고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김치 양념 만들어서 곧바로 비비기만 하면 곧바로 그 김치가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좀 어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모든 형태의 김치가 다 됩니다. 아무거나 다 담아도 다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신 분은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무채를 넣으면은 좀 무 같은 갈아 넣으면 김치가 너무 물러져가지고 좀 별로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이게 휘적휘적 끓여가지고 곧바로 김치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참치 액젓 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액젓 만드시는 경우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새우 액젓 이런 그다음에 참치 액젓이 이것을 섞어가지고 또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섞어 통합 액젓 만드시는 경우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을 이렇게 하고 통합 액젓 만드시든지 멸치와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이렇게 까나리 액젓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매실청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갈아가지고 좀 이렇게 건더기를 어느 정도 익게 해서 갈은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이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생과를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씨 빼고 씨를 다 빼야 됩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매실청을 담습니다. 매실청을 담는 건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설탕, 꿀을 넣을 수도 있어요. 설탕 잔뜩 넣고 그 상태에서 합니다. 매실주를 만들려면 빵 만드는 이스트를 이렇게 설탕 먹여서 보온실에서 막 저는 전자레인지 그냥 놔둡니다. 돌리지 않고 거기 보온실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아니면 아이스박스 넣으시면 그냥 잘 먹고 잘 큽니다. 그걸 갖다 계속 부어줍니다. 계속 부어주면 부어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죠. 매실주 만들 때는 보리 엿기름을 부직포에 싸서 넣습니다. 탄산이 좀 많으려면 뚜껑을 닫고 탄산이 좀 없게 하려면 뚜껑을 엽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이 있다가 약간 다른 거 이렇게 섞을 수도 있어요. 건포도 같은 거 건과일 섞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포도주에다가 포도주를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도를 어느 정도 적당히 건더기 있게 갈아서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과하고 섞어줍니다. 이것은 모든 과일주들은 다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과일주들과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맥주도 끓여서 만드는 맥주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저는 끓여서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독특하고. 포도를 갈아서 이렇게 끓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퍽퍽 끓이면 좀 흐물흐물해지. 적당히 끓이고 그 상태에서 충분히 추출을 포도의 그 향기라든지 모든 것을 맛을 추출해낸 다음에 생과 포도 생과를 같이 섞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지고 이스트를 설탕 먹여서 키우고 붓고 보리역 기름 넣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탕을 계속 먹여 소금 조금 설탕 먹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 과실주는 전부 다 과일주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망고주도 맛있었어요. 망고주도 코코넛주도 맛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망고도 똑같이 하고요. 토코도 하고 그냥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만들 수는 치즈 체다 치즈 우유주 체다 치즈하고 또는 다른 치즈도 됩니다. 다른 치즈도 되고 우유를 같이 섞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설탕 먹여가지고 이스트 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보리역 기름 넣고 그래서 계속 키워서 합니다. 이것도 체다 치즈 사과 우유주, 체다 치즈 푸드 우유주, 체다 치즈 망고 우유주, 체다 치즈 복숭아 우유주. 이렇게 해서 과일별로 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다 치즈 바나나 우유주 이런 것도 제 기술 고제당합니다. 끓여서 만드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갖고 술로 만들어보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하고 대추 야자 이거를 같이 갈아가지고 끓인 다음에 같이 생과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코코넛주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 딸기주도 이렇게 먹는데 딸기 참 맛있더라고요. 딸기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딸기를 되게 좀 건더기 있게 자르거나 갈아서 끓여서 그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딸기주를 생과하고 딸기 생과하고 섞어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맛있습니다. 바나나도 그래서 좀 잘라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망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숭아도 그렇고 배주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사과주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림베리주, 그다음에 건포도로만 만드는 건포도주도 맛있어요. 건포도하고 크림베리를 섞어서 하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도주에다가 건포도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게 포도주. 그럼 끓여서 만들어갖고 생과랑 섞어줘서 만드는 포도주 방식은 제 기술. 보리역 기름 들어가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맥주 만들 때 맥주 이렇게 메가를 호박하고 같이 끓여가지고 만드시는 맥주는 제 기술이고 보리역 기름 넣고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각종 과일주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제 방식에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귀리주하고 섞어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코코넛주에다가 여러 가지 과실주를 섞어서 하시는 것도 맛있고 과일주들을 서로 약간씩 혼합을 했더니 너무 맛있습니다. 딸기주에다가 다른 걸 섞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가루 형태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과일주들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 플러스 과일주 가루, 맥주 가루 이런 것들을 제 기술 구조에 이런 과일들을 청으로 만들거나 잼에 끓여가지고 청으로 만들자. 그냥 청으로 만들고 그냥 생과로 청으로 만들고 끓여서 만들 때는 잼의 형태로 나오는데 적당히 그 액상이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있고 완전히 끓여가지고 잼의 형태로 만드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건조 그렇게 결국 완전히 이제 그 가루로 만드셔야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과일청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매실청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을 끓여서 만들고 생과를 섞어서 청의 형태로 만들. 이스트는 안 넣으면 그렇죠 청이 되죠. 이것은 제 끓여서 만드는 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라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주들을 여러 가지 과일 그것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커피 플러스 유자청가루, 레몬가루, 설탕 이런 식으로 스틱 형태로 판매하고 커피, 유자청가루도 되고 레몬가루도 되고 딸기청가루도 딸기청이나 잼의 가루 이런 것들은 포도잼이나 망고 잼이나 가루 망고 청이나 잼의 가루 바나나 잼 청이나 잼의 가루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체다 치즈 가루 체다 치즈도 청의 형태로 담을 수 있습니다. 체다 치즈를
체다 치즈 우유주를 이렇게 청의 형태로 담을 수도 있다. 잼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체다 치즈하고 우유하고 해가지고 잼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 뭐 이렇게 바르는 잼 있잖아요. 바르는 잼,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체다 치즈 사과 잼, 사과 우유 잼, 뭐 망고 우유 잼, 바나나 우유 잼, 이런 식의 잼의 형태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약간 갈아서, 약간 잘라가지고 끓이고, 그것을 생과를 같이 넣고, 건과겠죠? 무화과 열매는 있고, 건과인데, 생과를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그것도 맛있어요. 그것도 아주 대박입니다. 맛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의 과일주들이나 과일잼, 과일청, 과일 가루를 커피에다가 섞어서, 커피나 차 같은 데도 섞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 스틱 형태로 판매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크림과 각종 딸기 청이나 딸기 청이나 잼, 과일 잼들, 이런 것들을 생크림과 섞어서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생크림에다가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과일잼들과 청을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생크림 플러스 생크림이나 마요네즈, 생크림하고 땅콩 버터를 같이 섞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제 기술. 마요네즈와 땅콩 버터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생크림, 마요네즈, 땅콩 버터를 섞어서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모든 것들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 복숭아 통조림 있죠? 복숭아라든지 갈아가지고 거기다 생크림을 얹어서 만들게요. 따로따로 파면 생크림을 좀 이렇게 포장으로 좀 해주고, 이렇게 갈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섞어서 먹든지, 섞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던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하고 생크림 가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설탕해갖고 스틱으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하고 청양고추 가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피하고 뭡니까, 와사비 가루, 겨자 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스틱 형태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과일주들을 여러 가지 혼합주로 만드시거나, 그냥 단순한 과일주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슬러시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거나, 그냥 아이스크림 바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이런 과일주들이나 맥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거름으로 해서 판매하셔서 칵테일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식품을 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하는 것과 각종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업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 산업을 반도체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 의학도 그런 식으로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연구 끝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허접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렇죠. 기술이 허접하면, 그런 기술이 저는 굉장히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대하게 생각하고 뭐 어떻습니까? 내가 과대하게 생각하든 말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학 제 의학이 나가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 제 기술을 안 쓰고 이제 쓰는 데만 제 기술 쓰고 안 쓰는 데는 다 파산입니다. 지금 기술이 여러 군데서 제 기술 많이 도둑질하셨습니다. 어디라고 딱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업체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도 들어가 있고, 차량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전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부분에 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도 들어가 있고,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그다음에 드론 기술에도, 지금 드론 기술은 서로 그 모터의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저속 구조가 들어갔다. 360도로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가 제 기술입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여러 개로 구리선이 여러 개 들어갔다. 이 사람이 파장 방식으로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전기를 운영해서 파워를 높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기술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배터리를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자동차 같은 데나 드론이나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우 또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갖고 하는 경우, 로맥스 4.0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든지 두 개로 하든지 증가시키고 속도를 증가시키고 감속시키는 이런 구조. 전력의 양이 다른 데서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 반도체에도 이 설계 기술이 들어갑니다. 직렬과 병렬 방식에 해가지고 반도체에서도 전기적인 부분과 신호적인 부분을 이렇게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를 갖다 생산할 때 이렇게 회전축에 이렇게 돌리는 회전 방식으로 하면은 연구 자석을 서로 두께 같은 연구 자석을 이렇게 딱 360도로 배치하고 회전을 돌리고,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 여러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개 배치시키 중간중간 사이사이 배치하고 돌리면 엄청 많은 전기 생산됩니다. 이 돌리는 방식이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도 괜찮아요. 전기로 해도 되고요. 전기로 해서 할 때는 그 모터가 서로 또 제가 말한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모터 방식이 돼야 되고, 그 모터에 약간 두터운 부분, 네모나거나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거나 최대한 많이 배치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파워가 나옵니다. 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직전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로맥스 4.0이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폭시키는 구조가 이렇게 전기선이 두껍거나 증폭시키는 그런 그 전기선이 그 로맥스 4.0이다 직전 모터에 들어갈 때 여러 개로 들어가 있는 수용 구조. 전력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 8차선으로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맥스 4.0 두께에 달하면 전기선 로맥스 4.0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런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모터 직전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이 기술 구조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는 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 생산 방식은 그렇게 됩니다. 전기를 이제 회전시킬 때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폭발, 연료를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가스 이게 다 됩니다. 그래갖고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회전축에 서로 여러 겹의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360도 배치해서 회전 돌리고,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들어가고, 연구 자석들의 곳곳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전기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20m, 40m, 100m 수없이 회전축이 돌려질 수만 있다면 길게 늘려서 그걸로 그냥 전기 생산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태양빛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해가지고 드론 같은 미니 드론이나 곤충 로봇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제 방식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 회전축에 회전을 돌리지 않아도 회전축에 연구 자석이 여러 겹으로 두껍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꺼운 그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에 들어가서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면 1년 내내라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드론이든 정충 로봇이든. 이 반대로 그 연구 자석을 전통형으로 배치시키고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구리선을 배치하는 구조도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선을 최대한 내려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가지고 전력을 유도하면 강하게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게 이제 서로 두께가 틀린 그 금속 배터리,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더 파워가 세집니다. 1년 내내도 떠 있을 수 있어요. 전기 무한 생산, 전기 자동차에도 이거 배치하셔서 무한 생산하거나, 가정에도 배치할 수 있고 기업에도 배치할 수 있고,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다음 브라운 가스를 이제 못 쓰는 거, 수소 산소 만나면 맨날 싸우는데, 그거를 그럼 그 수소 산소를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수소를 여러 개의 탱크로 격벽 처리를 하고, 수소를 이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는 것. 이거 주행거리나 항속거리 파워가 높아지는 기술 구조입니다. 이건 전 세계 독특한 제 기술입니다. 산소도 같이 태워서 한다 그러면 산소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수소 산소를 따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폭발하니까 따로 섞어가지고 곧바로 연소실로 보낼 수 있는 가스 분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섞어주는 공간, 그걸 통해서 연소실을 보냅니다. 드론에도 이것이 들어가고 자동차나 열차나 뭐 배 모든 부분엔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배 잠수함에도 들어갈 수 있죠. 이 방식은 이렇게 불안가스를 쓰게 만들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술. 불안가스가 터져서 못 썼는데 그렇죠. 그 수소산소 이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기술 구조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게 연소실로 이제 가스 분배기를 통해서 보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온도를 높이는 공간, 산소를 이렇게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수소와 산소를 따로 저장하는 공간. 그다음에 섞어줄 때만 이렇게 가스 분배기 안에서 섞어줘가지고 연소실로 보내는 이 구조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비행기에 있어서 연소 방식의 비행기에 있어서 그 뭐죠? 브레이드를 없애버리고 브레이드 없으면 무게가 가벼워지죠. 사방에 그냥 토치 방식, 그러니까 가스를 태워서 간다라고 했을 때 토치 방식도 되고 연소실 브레이드 없으면 무게가 엄청 가벼워져. 전후 좌우로 전 앞에 뒤에 위 아래로 연소실을 배치해서 가시는 경우 여기 추진하는 이런 비행체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소실은 뭐 하나부터 뭐 이렇게 4개, 2개, 3개, 4개, 5개, 10개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앞뒤 위아래로. 그럼 앞뒤 위아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 옆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다 연소실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 압축 공기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 받아들여서 그것을 각 연소실로 보냅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블레이드를 대신해서 공기를 쏴주는 거죠. 그런 공기가 팽창하고 열로 나옵니다. 수소 가스로 수소 산소로 갈 수도 있고 거기다 우라늄 분말을 좀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뭐 항공유로 하시더라도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하고 섞어주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원자료가 아니라 참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핵융합 같은 거는 수소폭탄인데 그거 한반도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데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자력을 대신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물을 끓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그걸로 원자력을 대신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관으로 해서 전기발전 그걸 하면 되지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하느냐. 끓일 때 뭐 수소 산소로 뭐 끓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석탄으로 끓이든지. 석탄을 가루로 만들고 석탄 만들 때 가루로 만들 때 서로 대중소 알갱이 형태를 틀리게 해서 석탄의 파워를 발화력을 높이는 그런 구조. 뭐 조개탄이 됐든 아니면 그렇게 번개탄이 됐든 알갱이를 서로 틀리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기술에 있어서 하나의 그 수많은 그 철판 같은데 해수와 담수 물을 끓이고 철판에 물을 끓이고 증발하면 그걸로 이제 그 중류수를 얻고 중류수 팔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생수로 팔고 그다음에 남은 소금을 긁어내어서 또 팔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망을 가지고 여러 겹을 거쳐가지고 찌꺼기들 걸러내고 부직포로 미세 플라스틱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끓이는 방식은 뭐 석유로 끓이시면 석유 많은 나는 석유로 끓이면 되죠. 끓이거나 아니면 그냥 석탄으로 끓이시거나 아니면 석탄가루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을 여러 개 파형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여러 파형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플러스 적외선 여러 파형을 같이 가지고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군사무기로 사용하시면 두 가지 동시에 사용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바닷물을 끓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수소 산소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방식인데 서로 필터를 넓게 표면적을 펼쳐가지고 아주 크게도 할 수 있어요. 몇십 미터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없이 적층 구조로서 필터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해수 담수화 필터를 넣어가지고 바닷물을 곧바로 이렇게 그 스텐망이라든지 이런 건 부직포망을 거친 깨끗하게 된 것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끓여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해서 동시에 담수 물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정수기도 기존 정수기도 이렇게 하거나 물통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통 같은 데도 그냥 휴대용 물통 같은 군에서도 그렇고 곧바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식도 제 기술 구조. 그렇지만 물이 끓여서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정화시켜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스테인리스망 부직포 필터 약간 살짝 끓여 가지고 살균을 거쳐 가지고 바닷물을 입욕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온천물을 입욕제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온천물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공간이 비면 그래서 이게 제한적으로 팔아야 돼. 지진이 많은 일본 같은 데는 큰일 납니다. 땅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 각종 약초라든지 이렇게 차 같은 것을 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입욕제로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과 수력 발전, 수력을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2m, 3m, 5m 이렇게 원하는 대로 끌어들여서 꼬불꼬불해도 상관없어요.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제 방식의 회전축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360도로 배치하고 서로 원통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거나 연구 자석을 사이사이에 배치하고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을 그래서 돌립니다. 풍력 발 이렇게 수력 발전은 이렇게 되고 계속 수백 대를 배치하는 큰 거보단 작은 거. 기둥을 세워서 현재 있는 풍력 발전 버리고 그거 못 씁니다. 그거 수리비가 더 들어요. 1년 내내 생산해도 수리도 못하고 너무 커서 이렇게 풍력 발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하시든지 어떤 이렇게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똑같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걸로 이제 수소 산소를 그렇게 생산을 하신 뒤 전기로 끓여가지고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양수기로 물 퍼올려서 무인도 같은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물 염전 소금 팔으면 되죠. 네, 바닷물도 팔아도 되고 약간 살짝 살균 규조를 거쳐가지고 바닷물도 약간 정제를 해서 유역제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류 물 끓이면 중류수로도 팔 수 있고 그냥 중류수 비쌉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납니다. 중류수도 되고 소금 좀 타가지고 생수로 팔아도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